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2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청약하는 기업이 무려 7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T3 엔터테인먼트와 유비오는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TFE, 제이오, 엔제, 밀리에서제, 그리고 인벤티지랩 이렇게 5가지 기업을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FE. 주관사는 IBK투자증권, 청약일은 8일부터 9일까지, 공모밴드는 9,000원에서 1,500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일단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 칩 성능에 대한 테스트 공정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미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한 기계에다가 더 좋은 반도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당연히 테스트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도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그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기업 TFE는 이 해당 부품을 토탈솔루션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왼쪽에 있는 경쟁사는 소켓 따로, 테스트보드 따로, 버닝보드 따로, COK 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데, 그런데 TFE는 이 모든 거를 그냥 한 번에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바로 정확도에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에 필요한 부품을 여러 기업에서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이 모이다 보니까 연결 정확도나 조율에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업 설명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출 비중 어떤가 봤더니 아래쪽에 있는 수출과 내수 비중이 대략 수출은 16에서 20%, 그 다음에 내수는 80에서 8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내수 위주의 기업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기업 TFE 실적은 어떤가 봤더니 실적 성장세는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계속 점프 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게 살짝은 매출 성장세가 조금 꺾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실적을 내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은 잠시 눌렸다가 또다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FE, IBK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17일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공모가 상당 기준 52,500원이 필요합니다. 기관 수요 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월요일날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IBK다 보니까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 있다는 거 다른 곳보다는 500원이 싸네요. 공모 후 유통물량 예정치는 22.9%로 예상 시총이 1,100억이니까 300억이 채 안되는 금액이 당일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낮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구주 매출이 15%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TFE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일단 지금 간단하게 보자면은 약간은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주 매출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실적 성장세도 살짝은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상장 후에 건들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보다는 기관 평가가 더 중요하겠죠. 기관들의 평가는 월요일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꼼꼼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이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청약일은 9일부터 10일, 공모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 자, 일단 이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은 미리 공부를 해보시고, 혹시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가격, 그런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까지 온다면은 그때 매수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 일단 먼저 참고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업인가 봤더니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중요한데요. 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지 소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탄소 나노 튜브를 말을 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 이거겠죠. 이 소재,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는 전기 자동차용 2차전지의 핵심 이슈인 용량 및 출력 증대, 수명 연장, 급속 충전, 안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 다음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제이오의 미래도 당연히 밝다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는 전도성 카본 블랙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점차 탄소 나노 튜브로 전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이오는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들
모델들과 상용화를 이미 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뭔가 봤더니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 수요량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성장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거의 지금부터 딱 8년 동안 이게 몇 배죠? 한 19배, 18배 이 정도나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진짜 엄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보다시피 이거 쉬운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 기업 제이오는 2003년부터 연구에 매진해서 직경 그리고 길이, 형상을 제어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되었으니까 그만큼 진입 장벽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미국과 유럽의 국제 기준 승인도 이미 확보한 바 있다고 하는데, 보통 승인을 받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제이오는 다른 기업들을 따돌리고 충분히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것도 똑같은 탄소 나노튜브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이 이제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산 난이도가 높고 원가가 많이 소요돼서 키로당 2,000달러 이상의 가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2차 전지에 쓰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면은 전기차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이 제이오가 만드는 소수벽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는 제이오만 만들 수 있으며, 이걸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는 SK온, 노스볼트, BRD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아직까지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지 소재,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부분이 지속적으로 0.7%, 2.2%, 4.1%, 이제는 11.9%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역전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미래가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니까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쭉쭉쭉쭉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게도 작년이랑 지금 현재 반기까지는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여기에서 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 공사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곧 해결될 문제, 단기 악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올해는 당연히 흑자 전환에 다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큰 성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2호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기본 정보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상장일 예정은 18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 50주 기준 45만원이 필요, 기관 수요 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날 나올 테니까 그때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수수료는 2,000원, 예상 시총이 조금 높습니다. 6,000억, 그리고 유통물량 인치는 35%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도 1,000억 원이 그냥 훌쩍 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게다가 구주 매출도 무려 26%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기업은 맞는데 공모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충분히 세모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가 방금 보다시피 미래 성장성이 조금 엄청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기관 평가가 조금 나쁘게 나와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 출발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기관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그거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입니다. 엔젠. 요 친구가 기대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약을 한다면 요 친구가 될 것 같은데요.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청약일은 9일부터 10일, 공모밴드는 12,000원에서 15,200원. 자, 요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바로 잉크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잉크젯 코팅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EHD 잉크젯 프린팅과 코팅 모듈, 노즐 잉크 등 프린팅과 코팅에 사용되는 부품과 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프린트기에 관련된 기업이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HD 잉크젯, 이게 뭔가 봤더니 액을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물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물감처럼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력을 이용해 액을 분출하는 방식으로 점도나 노즐의 크기에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미터부터 스케일까지 초미세 전극 배선과 같은 기능성 패턴을 구현하는 인쇄 기술과 잉크를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EHD 코팅 솔루션이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 봤더니 나노 스케일급의 초광망 코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말 깔끔하게 정말 미세한 전자회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코팅을 하거나 그런 곳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래쪽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기능성 잉크 소재를 활용해 미세 전자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이런 기술을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바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여기가 주요 사용처로 삼성전자와
투자와 삼성 디프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와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단순히 AMAT는 그냥 협업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통해서 엔젯의 8%에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봤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실적이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매년 2배씩 점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매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젯 우리가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본 정보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일은 18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76,000원, 기관 수요 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또 꼼꼼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 유통물량 예정치는 35%, 예상 시총은 1,500억, 기타 사항은 특례 상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기관 청약 결과를 보고 그때 청약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밀리의 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업이고 이제 이거 말고 하나 더 남았네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청약일은 10일부터 11일, 공모가는 21,500원에서 25,000원. 자, 밀리의 서재 기름들 다 들어보셨죠?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자책 관련된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 것 같더니 전자책 업계 플랫폼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표는 전자책 업계 유튜브가 되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장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장 초반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흥행몰이를 할 만한 그 정도의 이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리의 서재는 91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500만에서 700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하며, 참고로 지금 도서 시장에서 밀리의 서재는 4% 정도의 점유율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 이게 10%만 간다고 해도 2배 넘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가 작년에 조금 큰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KT와 협력을 하기 시작했죠. 실제로도 올해 매출의 15%가량이 KT와의 협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걸 바탕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밀리의 서재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성장을 쭉쭉쭉 하고 있고, 다행히도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밀리의 서재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과연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지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밀리의 서재 기본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은 미정,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12만 5천원, 주관사는 미래셋 증권,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유통물량 예정치는 34%고 그 다음에 예상 시총은 2,000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구주 매출이 18%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나마 괜찮은 거는 환매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개가 각각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 매력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싸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정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기관들의 평가는 어떨지, 성장주는 지금 이제 인기가 없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수혜책 나오면은 그때 확실하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인벤티지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가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인데 꽤나 테마가 괜찮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청약일은 10일부터 14일, 공모가는 19,000에서 26,000원. 일단 기름들이 인벤티지랩을 네이버에 딱 치면은 이러한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야, 이게 이런 기업이라 라는 생각이 바로 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의료용 대마, 이런 단어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가끔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마 관련주가 움직일 때 이 친구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탈모, 그 다음에 치매,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혹시나 여러분들 올해 초인가요? 그때 탈모 관련주가 엄청나게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물론 그때 약간 정치와 함께 엮이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탈모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암만큼 혹여나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한 섹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는 충분히 상장 후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은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약물 전달 시스템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지질 나노 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죠. 주사를 딱 넣은 다음에 그게 그냥 바로 온몸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고분자를 넣어서 그 고분자가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사를 맞자마자 그게 온몸으로 퍼지면은 맨날 여러 번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분해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쓰면은 3번 맞을 거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한 번에 약이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주요 매출 및 수입원은 기술 이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 라이센스를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 매우 중요합니다. 별 5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제 이거는 뭐 별 10개도 모자라겠죠. 또한 약물 중독 치료제 이런 것들을 라이센싱 아웃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회사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적자인 걸 체크할 수 있으나 그래도 슬금슬금 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청약일은 11일부터 14일 상장일은 미정 최소 청약 금액은 30주 기준 39만원이라고 하며 기관 수요 측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예상 시총은 2,200억이고 유통 물량 예정치는 39%라고 하니까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은 꽤나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섹터를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5가지 기업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야, 이번 주 공부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기르분들도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깊은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혹시나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조금 더 주말 사이에 추가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력으로 다 적어놨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청약을 진행을 할지 말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요한 거는 항상 이거는 수기로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모주 일정은 언제 어디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갑자기 또 폐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기르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